안녕하세요, 이민재 강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계산 작업까지 다 했고, 이제 오늘 분석 작업도 진행할 차례죠. 역시 블로그 주소 다시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주소 이렇게 되죠. 블로그 네이버닷컴 컴넥터.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분석 작업하고 OA 있죠. OA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볼게요. 내 컴퓨터에 저장, 내 컴퓨터에 저장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서 OA 폴더죠. OA 폴더는 이렇게 압축을 푸셔서 압축을 풀어볼게요. 압축을 푼 다음에, 자, 요걸 OA 폴더 그대로 C 드라이브에다 갖다 놓을게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셔서 C 드라이브 OA 폴더에 갖다 놓고, 이 OA 폴더에서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미 익숙한 작업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운로드 받았던 분석 작업 파일 열어보죠. 파일 열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편집 사용 누르시면 되죠. 편집 사용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1-24페이지표 보시면 기출문제 따라하기 분석 작업이에요. 기출문제 따라하기 분석 작업 페이지로는 1-24페이지입니다. 거기 펴보시면은, 자, 1번 문제 잠깐 보면은, 자, 분석 작업 시트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뭘 만들어 달라고 됐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됐죠?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빈 곳인데, 여기 아래 보시면 외부 데이터 기능 가져오기 이용해서 뭐 테이블을 이용해 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서 주어진 그림처럼 똑같이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이제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이 뭔지 그것도 일단 기본 개념부터 좀 잡으셔야 되거든요. 뭐 뒤쪽에 나오는 거 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되게 아주 가볍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피벗 테이블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어느 정도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피벗 기초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피벗 테이블이 뭔지 기본 개념부터 좀 잡고 시작을 해보죠.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면요. 엑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 분석 도구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요거 이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23년도 1월부터 아래 쭉 내려가 보시면 12월 달까지 뭐 판매라고 생각, 판매일 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일단 가짜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 매장에서 1년 동안 판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델이 있고, 모델이 있죠. 모델명이 있죠. 모델이 있고, 뭐 구분은 뭐 본체 주변기 얘네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나 팔았는지, 그리고 그때 매출액은 얼마인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런 게 궁금해요. 모델하고 구분별, 그러니까 모델하고 구분을 이렇게 그룹화 해가지고 걔네들의 총 수량의 합계, 그러니까 얼마나 팔았는지, 또 그때 팔았을 때 그 매출의 평균이 궁금한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걸 한번 제가 눈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엑셀한테 이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고 줘야 되잖아요. 그 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전체 범위를 잡을게요. 전체 범위 잡는 거는 가운데 표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 전 넘버라고 이렇게 뜨는데 첫 번째 클릭할게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A 누르시면은 범위가 다 잡히십니다. 되겠죠? 자, 이거 말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여기 N호라고 내가 넘버라는 데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키보드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눌러볼게요. 그럼 데이터 입력된 마지막 셀까지 한 번 이렇게 범위가 잡힙니다. 그 상태에서 여전히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로 키보드 방향키 아래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래까지 범위가 다 잡혀요. 되겠죠? 요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피벗 탭을 넣는 제일 쉬운 방법은 삽입에 보시면 여기 피벗 탭이라고 있어요. 피벗 테이블에서 기존 워크시트 줄게요. 기존 워크시트 놓고 여기 위치를 여기 옆에다 L4 정도에서 좁게요. L4다 놓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뭐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요 필드명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마우스로 이렇게 적절한 곳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요 형태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이 여기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싶은 게 뭐였냐고 하면 모델명과 구분별, 모델명하고 구분별, 수량은 합계를 구하고 매출액은 평균을 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잠깐만. 혹시라도 피벗 탭을 클릭하는데 제가 방금 이렇게 X 눌러서 닫았잖아요. 밑에 요 다시 보고 싶으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필드 목록 표시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눌러보시면 다시 나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 가로에다 행에다가 모델명을 배치할게요. 모델명을 잡아서 이렇게 배치시킬게요. 그럼 이렇게 모델명 나오죠. 그리고 위쪽에다가는 구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배치시킬게요. 그러면은 모델명하고 구분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그룹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 값에다가 예를 들어 수량을 갖고 올게요. 수량을 갖고 와 보시면 이렇게 합계 수량이라고 되어 있고 73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AV B103 자 요거죠 가구죠. 요게 총 올해 735개 팔렸다 이 소리예요. 되었죠 그렇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량이 합계도 궁금하지만은 매출액에 대한 평균 이렇게 팔았을 때 얼마나 팔았는지 매출액 평균도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매출액을 자꾸 이렇게 값에다 갖고 오면 되는데 자 갖고 와볼게요. 잡고 땡기시면 이렇게 매출의 합계 구해서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였어요? 매출액의 합계가 아니라 매출액의 평균이었죠. 그럼 이거를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시려면 자,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서 필드 목록에서 매출액 클릭 그럼 여기 값 필드 설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함수를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평균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매출액이 평균으로 바뀌겠죠. 됐죠? 근데 바뀌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막 소수점 이하 되게 많이 나오고 큰 숫자에 대해서 쉼표도 전혀 안 찍겠어요. 그럼 하다못해 여기다가 천 단위 구분교 쉼표도 좀 찍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금 전에 했던 값필드 설정 클릭하시고 값필드 설정 여기서 아래 보신 표시 형식이죠. 표시 형식이 뭐냐면 셀 서식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말하는 거거든요. 누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숫자 데이터에다가 천 단위 구분규 눌러주시면은 여기 천 단위 구분규 찍힙니다. 되었죠? 이 상태에서 저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표현해 볼게요. 한 자리 정도 이렇게 주시고 확인 주시면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까지 잘 나옵니다. 되었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만약에 소수점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은 여기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다가 숫자 자릿수를 0으로 두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소수점 안 나오겠죠.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이쪽에 행에다가는 모델명, 위쪽에다가는 구분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 좀 전에 분명히 수량할 때까지는 여기 이렇게 시그마 값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그마 값이 생겼죠. 이게 뭐냐면 값필드 있죠. 값필드. 값 영역에 값에 필드가 2개 이상 오면은 이상 배치되면은 자동으로 시그마 값이 생겨요. 되었죠, 그렇죠? 요거는 뭐 알아두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필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판매한 것까지 좋은데 요 데이터를 조금 더 다르게 분석하고 싶어서 분석 도구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담당자를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배치시킬게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하나 저랑 같이 관찰할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영상 따라 하셨던 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피벗 탭을 시작 위치를요. 삽입의 피벗 탭을 시작 위치를 아까 L4를 줬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같은 피벗 탭은 여기다가
담당자를 갖고 오시면은 담당자가 어디 생기는지 관찰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생겨요. 근데 위치가 L2 여기 있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L2예요? L4예요? L4입니다. 됐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간혹가다가 필기에서 요 그림 그대로 주어주고 다음 주에 이 피벗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오답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L2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필터는 시작 위치가 아니고 이 본 내용이죠. 본 테이블. 여기에 첫 번째 부분이 시작 위치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요런 게 피벗 탭입니다. 요런 게 피벗 탭인데 몇 가지만 좀 더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우리 요거 만들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값필드 설정해서 함수와 표시 형식 바꾸는 거 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 것도 한번 해보죠. 자, 다른 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구조가 좀 별로고 이거 좀 다시 바꿔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우려면 필요 없는 거 지우려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또는 필드 제어키 눌러줘도 되고요. 이렇게 전부 다 지워서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번에 어떻게 이 행과 열 값을 배치시킬 거냐면은 행에다가 구분하고 모델명을 행에다 전부 다 갖고 올게요. 구분하고 모델명을 행에다 배치시킬게요. 그리고 이 위쪽에다 뭘 배치시키냐면 요 판매 일자 있죠. 일자를 위에다 열에다 갖고 볼게요. 어떻게 되나? 일자를 이렇게 열에다 갖고 오면은 요렇게 돼요. 이거 뭐예요? 날짜 데이터가 1월 눌러보시면 이렇게 판매 일자별로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즉 1월달 데이터, 2월달 데이터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요건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피벗 테이블에서 날짜 데이터를 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엑셀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대다수의 경우,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 이렇게 날짜 데이터 그룹화가 되게 되면은 얘를 그룹 해제 후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재그룹화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여기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해제를 이렇게 그룹 해제. 그럼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판매 데이터가 전부 다 이렇게 다 나열이 됩니다. 그럼 그룹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수량을 갖고 와서 합계를 구하면은 이렇게 구해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자, 그럼 확인 좀 해볼게요. 1월 14일 날 보시면은 TAM210이 48개 팔렸죠. TAM 1월 48개 팔렸죠. 그쵸? 이런 데이터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라고요. 그럼 아까처럼 이걸 만약에 월별로 그룹하려면 어떻게 주면 되냐면 자, 여기서 그룹하고 싶은 거는 월별이죠. 날짜 데이터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데이터 날짜 데이터를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여기 보시면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단위 원리로 되어 있잖아요. 월 누르고 확인. 그럼 이렇게 그룹화가 월별로 잘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월별 데이터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월별 데이터로 그룹화되어 있는 거 깔끔하게 나오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수량 합계 보면 좀 전에 매출액 평균도 구해볼게요. 매출액 갖고 와서 합계가 나오는데 얘를 평균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클릭하시고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꾸고 자 표시 형식은 아까처럼 똑같이 숫자 범주의 1000단위 구분기로 주고 확인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잘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월별 데이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량의 데이터는 좀 지울게요. 수량 데이터를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서 없앴어요. 됐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뭘 보고 싶으냐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가구 아래 모델명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구분 필드 아래 그 하위 필드로 모델명 필드가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재 지금 여기 레이어 얘기하고 싶은 건데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 위에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에 보시면 이렇게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요 세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현재 보고 계신 게 가장 기본 형태는 압축 형식이에요. 이걸 제가 개요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개요 형식으로.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죠. 보고서를 해서 개요 형식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상위 필드와 하위 필드가 이렇게 서로 다른 필드로 할당이 돼요. 다시 개요 압축 형식 누르시면은 두 개의 필드가 L열에 전부 다 나오는데 레이아웃에서 개요 형식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각각의 필드 L과 M을 할당이 되면서 위에 필름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되었죠? 이게 개요 형식이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만약에 테이블로 바꾸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구분과 모델이 각각 열에 할당되는 건 좋은데 아까 개요 형식으로 비교해보면 뭐가 틀리냐면은 자, 개요 형식 바꿀게요. 그럼 개요 형식은 이 부분합이 얘의 합계가 총합계가 필드의 위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테이블은 이렇게 표 형식으로 나타내면서 그 합계가 아래쪽에 배치되는 거예요. 합계가 부분 합계가 되었죠? 물론 여러분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시험에서는 보통 다음점 피벗을 갖고 온다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하시오,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공부하시는 김에 제대로 공부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여기서 프린트 잠깐 볼게요. 자, PDF 보시면 12페이지인데 1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제일 먼저 피벗 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벗 탭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커마 1급에서는 피벗 탭을 만드는데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확장자별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거는 실제 교재 문제를 풀면서 같이 진행할 거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좀 저랑 같이 피벗을 만들어 보셨으면은 이런 게 좀 난감할 거예요. 아니 합계 평균 최대 수소가 어디서 바꾸고 그룹화는 어디서 바꾸고 됐죠? 이제 이런 게 매번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외워진 영역이 좀 몇 개 있어요. 개인마다 다 잘 안 외워진 영역이 있는데 그거 제가 최대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거나 그대로 보지 마시고 사실 이게 안 외워지는 게 개인별로 다 틀려. 어떤 분들은 다 잘 외워지는데 한두 개가 안 외워지고 뭐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따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판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필드의 값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그룹판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은 문제 몇 번 풀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아시면은 충분히 문제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따로 정리해 놓으시는 겁니다. 대체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제 교재 보면서 교재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기출문제 따라하기 분석 작업 풀 건데 우리 교재로 1-24페이지죠. 1-24페이지 놓고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편의점.http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죠. 거기서 주문 내역 테이블 이용해서 갖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죠? 첫 번째 일단 그림 먼저 보고 위치부터 잡으셔야 되겠죠. 시작 위치 어디로 되어 있어요? B2로 되어 있죠. B로 되어 있고 여기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갖고는 같이 잠깐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에 데이터 가져오기로 들어갔죠.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이렇게 들어갔었죠. 됐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우리 C 드라이브 5에다 외부 데이터 전부 다 모아놨잖아요. C 드라이브 5A 폴더 여기서 끝에 가시면 이렇게 편의점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있어요. 확인 누르시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엑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 내역 테이블 보이시는데 여기서 현재 문제는 지금 주문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지 주문 내역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 필드를 이용하라고 하는 말은 없잖아요. 그거나 주문 내역 테이블 다 갖고 오셔도 됩니다. 되었죠? 그리고 다음 눌러서 특별히 중간에 어떤 뭐 조건을 지정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거 다음 누를게요. 다음 눌러서 이제 해당 데이터 즉 편의점 액세스 데이터에 주문 내역 테이블을 엑셀로 갖고 올 거잖아요. 엑셀로 되돌리기. 마침 뭘로 갖고 올 거예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시작 위치 어디에요? B2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됩니다. 되었죠? 자,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갖고 오시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PDF 우리 13페이지죠? 13페이지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GitHub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액세스 MS X 데이터베이스로 선택을 하시고 보통 C 드라이브 5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당 데이터 갖고 오셔서 테이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고 주고 시작 위치 누르고 확인만 잘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갖고 오신 다음에 하실 건 뭐냐면은 교재에 있는 주어진 그림 보고 행, 열, 값 얘네들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할 때는 여러분 가상해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게 뭐였어요? 이쪽에 있는 게 이게 뭐였어요? 행이었죠. 행이었죠. 그쵸?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위에 위쪽에는 이쪽에 뭐가 있어야지 열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현재 열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값이 여기죠. 값이 여기인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격의 합계 포인트의 합계를 됐죠. 그쵸? 포인트 합계 돼 있죠. 그쵸? 자, 그럼 값에는 합계를 구하는데 첫 번째 뭐 가격의 합계인 거고 두 번째 합계를 구하는데 뭐 포인트의 합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격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 비율을 찾아보셔도 없어요. 필드에. 근데 그때 이제 다시 보신 게 뭐냐면 거기 네 번째 삼각형 뭐라고 되어 있죠? 가격 비율은 추가된 계산 필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가격 비율은 추가된 계산 필드래요. 계산 필드. 계산 필드라고 써볼게요. 계산 필드. 되셨나요? 요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요거 파악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행에는, 요걸 안 적고 행에는, 자, 주문일자와 거래 구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쵸? 근데 주문일자 보시면 여기 그룹화 되어 있죠. 그룹화 되어 있죠. 자, 요 그룹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이제 요게 그 옆에 목록이라고 하는데 요게 목록이 안 보이셔서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닫아서 실수 닫아서 여기 안 보이시잖아요.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필드 목록 표시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렇게 눌러보시면 다시 보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파악한 대로 행에다 주문일자하고 거래 구분하고 갖고 올게요. 자, 그리고 위쪽에 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값에 뭐라고 했어요? 가격의 합계 그 다음에 포인트의 합계 자, 그리고 가격 비율은 자 봅시다. 네 번째 삼각형 같이 읽을게요. 가격 비율 필드는 추가된 계산 필드로 가격을 11개 비율을 지정한 거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격 데이터, 이 가격 필드 다시 한번 갖고 와서 걔를 11개 비율이라는 걸로 다 해달라 요 소리 있거든요. 갖고 와볼게요. 가격을 한 번 더 갖고 와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가격이라고 해서 동일한 데이터 있겠죠. 됐죠? 자, 이거 이제 좀 진행하면서 보죠. 자, 위에서 다시 볼게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편의점 데이터베이스의 주문력 테이블을 이용했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행렬값 설정했죠. 됐죠?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개요 형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디자인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문일자 필드를 1단위 10으로 설정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거 그룹화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룹화. 근데 이거 여러분 저랑 좀 같이 볼게요. 주문일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그룹 주시면 돼요. 그룹 주시면 되는데 요 주문일자 요 필드 이름 있잖아요. 필드 좀 같이 좀 살펴 좀 볼게요. 그룹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시작과 끝을 이렇게 1월 2025년 1월 1일부터 마지막이 1월 27일이죠. 이렇게 주시고 1단위를 주고 여기다 11이라고 이렇게 줄게요.
1일에서 11일이니까 10일 단위잖아요. 그쵸? 10일 단위로 주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주어진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 1월 10일부터 1월 20일로 잘 나옵니다. 카드 현금, 카드 쿠폰, 포인트 현금 이 데이터도 맞고요. 그런데 뭐죠? 필드링이 바뀌었죠. 필드링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요거는 엑셀 버전에 따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시험을 보시는 버전은 뭐 LTS 버전이기 때문에 안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제 요걸 여러분 어떻게 연습하는지 볼게요. 그럼 결국 뭐냐면 지금 얘는 이쪽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주문 일자를 일로 그룹화했다는 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럼 이 행필드에서 뭔가 설정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보죠. 클릭하시고 갓필드 설정, 필드 설정에서 여기다가 주문 일자다 원래 이렇게 주문 일자고 엔터 치면 되는데 현재 얘는 확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미 사용 중인 피벗 탭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주문 일자 필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못 쓴다고요. 이럴 때는 자, 여기다가 공백 하나만 줄게요. 공백 하나만 이렇게 주시고 확인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문자 필드를 10일 단위 그룹화도 잘했어요. 자, 그리고 볼게요. 가격 비율은 추가된 계산 필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가격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얘를 11개 비율로 바꾸는 것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 여기서 값 표시 형식에서 여기 계산을 11개 비율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율로 바꿔줄게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됩니다. 되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흰색의 피벗 스타일 밝게 11이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디자인에서 바꾸는 거죠. 디자인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있잖아요. 자,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밝게 중간 어둡게 있는데, 자, 요만큼이 뭐예요? 요만큼이 전체적으로 밝게라는 그룹이고, 중간이죠, 여기. 요게 중간이에요. 보통이라고 보통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둡게로 나오고. 자, 밝게,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11이니까는, 보죠. 누르신 다음에 11이니까 요 정도 되려나? 16 있네. 자, 8, 9, 10, 11 요거겠네요. 그쵸?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11이라고 그대로 나오죠. 되셨나요? 됐죠. 자, 클릭해보죠.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셔서, 요거였죠?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11.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확인하실 게 뭐냐면은, 현재 여기서는 없는데, 간혹 요 피벗 테이블 옵션을 뭐 행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행, 줄무늬열 요거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없으니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 끝났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바로 풀어볼게요. 분석 작업 미스가 기출 분석 ECT 여기서 진행을 해보죠. 여기서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현재 위치가 어딥니까? C3에서 D41 여기 이름 상자로 확인해 볼게요. C3에서 D41 주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시간 데이터잖아요. 시간 데이터에다가 유효성 검사도를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냐면 유효성 검사를 주고 싶은 곳을 범위를 선택. 두 번째 데이터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을 거예요. 누르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제한 대상을 원하는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보통 목록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정수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현재는 뭐라고 됐어요? 오전 6시 06시부터 23시 50분까지라고 됐죠. 시간인 거죠. 제한 대상은 시간이고 그래 보시면 해당 범위인데 시작이 몇 시? 06시 00 종료가 몇 시? 23시 50분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되셨나요? 자,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면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05시 59분이라고 엔터 치면 이렇게 해당 데이터는
사용자가 설정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에러를 내보내준다고요. 이런 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데이터가 사용자가 정한 규칙에 올바른 걸 체크를 해내는 거예요. 되었죠? 자, 계속 아래쪽 화살표 읽어볼게요. 근데 조건을 몇 가지 더 설정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영역 C3부터 D41 영역에 셀을 클릭한 경우 아래 그림 보시면은 설명 메시지로 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해당 범위 선택을 먼저 할게요. D41과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다시 들어가셔서 설명 메시지, 여기 설명 메시지로 있죠. 그쵸? 설명 메시지 제목 뭐예요? 입력 시간 범위라고 쓰고, 내용 뭐예요? 06시에서 23시 50분이라고 이렇게 문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오류 메시지 있잖아요. 오류 메시지 클릭, 여기서 스타일 있죠, 스타일 눌러보시면 이렇게 경고문 노란색 화살표, 정보문 파란색 느낌표예요. 주어진 그림은 파란색 느낌표 정보죠. 그리고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간 확인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 내용이 뭐예요? 입력 시간을 확인하세요. 자, 볼게요. 입력 시간을 확인하세요 하고 느낌표도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됐죠? 이렇게 놓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아까처럼 여기다가 잘못된 데이터 05시 59분을 누르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아까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우리가 사용자가 주어진 대로 이렇게 잘 주어집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됐죠? 그러면은 자동 필터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여기 표 어디든 상관없어요. 클릭하시고 데이터 보시면 필터 있잖아요. 이거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출발 시간, 얘네들 말하는 거죠. 출발 시간이 09시부터 11시 이전. 자, 눌러보시면은 숫자 필터에 해당 범위겠죠. 이 말 이해되세요? 출발 시간 클릭하시고 여기서 숫자 필터 해당 범위 시작이 몇 시? 09시부터. 자, 09시 00부터. 그 다음에 11시 이전이니까는 여기다 11시 이전을 이렇게 줄게요. 11시 이전으로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되겠죠. 되었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 작업 끝났고, 이제 우리 기출 따라 끝나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분석 작업하면 되겠죠. 실전 모의고사 분석 작업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분석 작업, 실전 모의고사 분석 작업, 교재 1-56페이지, 1-56페이지 비시고, 실전 분석 1이라는 이 시트에서 놓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1-56페이지 실전 모의고사 1회 분석 작업 볼게요. 여러분 일단 그림 먼저 파악하셔야 되죠. 자, 그림 먼저 파악하시고, 피벗텔 시작 위치 어디에요? 비사죠. 비사 클릭할게요. 비사 클릭하시고, 자,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갖고 오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판매 현황 데이터네요. 아까랑 똑같죠? 바로 진행할게요.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한번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그리고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확인하시고, C 드라이브 OE에서 찾을게요. 여기서 판매 현황 선택하시고 확인. 됐죠? 카메라 탭을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 다음 누르고, 중간에 특별히 설정을 하는 말 없으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되돌리기, 마침 누서 뭘로 되돌리실 거예요? 피벗 테이블로. 시작 위치는 비사 확인.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림 보고 역시 행열값 한번 판단을 해보죠. 자, 주어진 교재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가상회선부터 그려볼게요. 가상회선 어떻게 그리시면 돼요? 요렇게 하나 그리시고 요렇게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이쪽에 있는 게 행이죠. 자, 행에 어떤 값 들어있습니까? 행에 제품사 들어있네. 제품사.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게 출시 연도죠. 출시 연도, 열에 출시 연도가 들어있네요. 자, 그럼 가운데 있는 이 520, 1000원, 636, 1000 이건 뭐예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가격인데 합계를 구하고 되죠. 즉, 값세는 합계를 구하는데 뭐의 합계? 가격의 합계예요. 됐죠? 자, 그럼 위에 있는 IS 검도 이건 뭡니까? 자, 얘는 뭐예요? 얘는 필터죠, 필터.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파악한 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제품사 가지고 올게요. 열에 모여서 출시 연도였죠. 출시 연도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값에는 자, 가격의 합계죠. 가격 가지고 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합계로 잘 구해집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끝났죠. 그 다음에 IS 감도를 필터로 갖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 다시 읽어보죠. 외부 데이터 기능 가족 이용해서 판매량의 카메라랑 테이블 잘 갖고 왔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행렬 값 잘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자, 보죠. 클릭하시고 디자인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제품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걸로 정렬해 달라는 소리인데 여러분 펜타스, 캐논, 올림푸스, 소니, 니콘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내림차순이죠.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오름차순 정렬해 보세요. 정렬하시면 당연히 틀리지 않으니까 내림차순 정렬해 보시면 되세요. 두세 번 정렬했다고 틀린 거 아니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격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그림과 지정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52만원이죠. 자, 볼게요. 52만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520 1000원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되셨나요? 자, 그럼 요거 얘를 이렇게 표현하려면 셀 서식 뭐 주시면 됩니까? 마지막에 세 자리 절삭하고 1000원 붙여주는 거잖아요. 세 자리 절삭은 뭐였어요? 자, 요거였죠. 샵, 샵 0, 천단위 구분기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쉼표 하나 찍어주시면은 여기서 끝내면은 마지막에 세 자리 절삭이었어요. 그리고 1000원이라고 이렇게 하나 붙여주면 되죠. 문자를. 되셨나요? 자, 이런 셀 서식을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셀 서식 적용시키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클릭하시고 합계에서 값필드 설정. 자, 표시 형식 뭐예요? 요거죠. 여기서 제일 끝에 사용자 지정에다가 방금 설정했던 셀 서식 샵, 샵 0하고 쉼표하고 마지막에 1000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520, 636, 6206 1000원 잘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마지막 삼각형이네요.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하여 레이블 인슬 병합 가운데 맞춤.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되죠. 옵션 어떻게 들어가시는 거냐면 피벗 테이블 아무데나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레이블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주면 되겠죠? 됐죠? 확인. 자, 그 다음에 연한 노랑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통이에요. 보통이니까는 디자인의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서 요 중간에서 찾으면 되죠. 자, 연한 노랑이가 요걸 려나? 자, 여기 있네요. 연한 노랑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통 12로 돼 있죠. 12로 돼 있죠. 그렇죠? 클릭. 됐죠. 그러면은 주어진 그림과 똑같이 잘 나오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거래 분석 작업 이 시트에서 계속 진행을 해보죠. 실전 분석 이 클릭을 하셔서 자, 보죠.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카메라 판매량 표에서 이 표에서죠. 이 표에서 제품 모델명 그리고 제품사 열을 기준으로 중복 데이터 제거해달라 이 소리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보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어요. 그럼 이 필드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제품 모델명하고 제품사만을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선택 취소하신 다음에 해당 열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 두 데이터가 중복된 값을 이렇게 하나씩 지어줍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고유값을 만들어주겠죠. 자, 그럼 이제 아래 이제 부분합 풀어볼게요. 자, 부분합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부분합 하시면은 정해진 루틴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자, 부분합 루틴 한번 같이 볼게요. 부분합 하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볼게요. 부분합 하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면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정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제품사를 기준 오름서 정렬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품사가 동일한 경우 출시 연도를 기준 오름서 정렬해야 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정렬부터.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셔서 제품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주시고, 거기다가 제품사 동일한 경우 뭐냐면 기준추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위 기준으로 이렇게 출시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주세요. 이렇게 주시면 되세요. 확인. 그럼 이렇게 우선 제품사를 기준으로 니콘, 소니 이렇게 정렬을 먼저 해주시고, 이게 동일한 경우 출시 연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정렬을 했어요. 그 다음은 데이터의 부분합 들어가면 됩니다. 자, 볼게요. 데이터의 부분합. 자, 여기서 부분합 들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요 그룹화 항목 있죠. 그룹화 항목을 정렬 기준으로 맞추고 난 다음에 함수랑 요 항목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거기 문제 좀 같이 볼게요. 제품사별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고 됐으니까는 그룹화 항목을 제품사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사용하는 수는 뭐예요? 평균이죠. 평균인데 뭐의 평균 구하고 있어요? 판매 금액의 평균이죠. 자, 무게 체크해 주시고 판매 금액 체크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되는데 원래 요 새로운 값의 대체가 굉장히 부분합에서 중요한 테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째 거기 보시면 볼게요. 계산하고 출시연도별 판매량의 개수 계산하러 되는데 두 번째 판매량의 개수를 계산할 때 얘를 체크 해제해 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워낙 실수를 많이 하니까 첫 번째부터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분합은 반드시 새로운 값 대체 체크 해제해야 된다는 거 이건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부터 체크 해제하고 시작을 할게요. 평균의 판매 금액을 구하고 확인. 그 다음에 보시면 제품사별 판매 금액의 평균 이렇게 잘 구하고 있죠. 됐죠?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할게요. 다시 부분합을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뭐 해주시면 됩니까? 이번에는 출시 연도별 판매량의 개수죠. 그룹화 항목 뭐예요? 출시 연도별 개수로 가는데 뭐의 개수가 하고 있어요? 판매량의 개수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 2회 분석 작업 볼게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죠? 1-73페이지 1-73페이지 놓고 진행해보죠. 자, 실전 모의고사 2회 분석 작업 1 여기다 놓고 진행할게요. 역시 그림 보고 먼저 위치부터 잡을게요. 위치 어디에요? 시작 위치는 검침일 아니죠? 아래는 업종이죠. 아까 B4가 시작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역시 갖고 오는 데이터베이스는 ACCDB,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죠. 진행할게요.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기타 한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그렇죠? 그럼 여기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누르고 확인.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OA에서 5월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 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누르고 확인. 그럼 여기서 이제 5월 도시가스 요금 이렇게 있죠. 역시 특별한 뭐 필드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추가. 됐죠? 자, 다음 누를게요. 다음 누르신 다음에 여기 중간에 다음 누르고 엑셀로 되돌리기. 자, 그럼 마침 누르시면 되죠. 마침.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피벗 테이블로 되돌릴 건데 시작 위치 B4로 이렇게 잘 잡혀 있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확인.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게요. 거기 지금 현재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에 뭐 있어요? 업종업 관할 사업소 있죠. 그게 행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위쪽에 데이터 있는 게 아니라 사용량이 합계, 사용 금액이 합계, 사용 금액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 세 번째 삼각형 보시면 문제 세 번째 삼각형 보시면은 사용 금액의 열합계 비율을 표현하는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결국 사용 금액 비율은 뭐예요? 계산 필드인 거죠. 계산 필드.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검침밀은 뭐예요? 필터죠. 자, 진행해 볼게요. 클릭하시고 왼쪽에 있는 업종하고 관할 사업소를 행으로 바꾸죠. 업종과 관할 사업소를 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열은 없는 거고 값세보, 사용량과 사용 금액의 합계, 사용량과 사용 금액의 합계. 그렇죠? 그리고 필터의 검침일 갖고 오면 되겠죠. 검침일. 됐죠? 자, 여기 옆에 있는 사용 금액 비율은 계산 필드라고 써요. 계산 필드라고 써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 필드를 우리 아까는 그냥 사용 금액을 이렇게 땡겨왔잖아요. 땡겨왔는데 원래 계산 필드 만약에 수식을 줘야 되려면 어떻게 줘야 되냐면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분석해 보시면 필드 및 항목의 계산 필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주신 다음에 자 필드 이름 뭐예요? 필드 이름이 사용 금액 비율이죠. 사용 금액 비율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식에 현재 지금 이거 뭐냐면은 사용 금액 비율을 갖고 오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지우고 사용 금액 이걸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 누르시면은 이렇게 잘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사용 금액 비율을 잘 낸데 여기서 위에를 자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볼게요. 그 세 번째 삼각형 보시면은 사용 금액의 열합계 비율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 열합계 비율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값필드 설정 그래서 사용 금액 비율 이렇게 지우면은 현재 사용 금액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놓고 값 표시 형식에서 여기서 열합계 비율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역시 이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마지막에다가 띄어쓰기 하나, 공백 하나만 주실게요. 확인 주시면은 이렇게 34.45%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공백을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 위에부터 제가 다시 천천히 읽고 내려올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5월 도시가스 요금 탭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피벗 탭을 보고서 레이아웃 즉 행열 값은 그림을 첨지에 설정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자인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금액 11개 비율로 추가하는 계산 필드 방금 구현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사용량, 사용금액 필드는 표시 형식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 그림과 지정하라고 되는데 현재 여러분 요거 천단위 구분기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조심하실 게 이거 사용자 지정에 샵, 샵 3영 주시면 안 돼요. 거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라고 됐잖아요. 자, 명확히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사용량부터 볼게요. 사용량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 됐죠? 값 필드 설정해서 여기서 표시 형식이죠. 표시 형식에 보시면 이렇게 범주의 숫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범주 요거 말하는 거.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경 요거 찍어달라는 소리예요. 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쉼표 잘 찍어줍니다. 역시 사용금액도 똑같이 해볼게요. 사용금액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해서 표시 형식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호 확인. 됐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 주황 보통 10. 자, 클릭하시고 스타일에서 보통이니까 여기고 10이면 요 정도 되려나? 요거네 연한 주황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통 10. 그렇죠? 클릭하시고 확인.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아래 분석 작업 ECT에서 할 작업을 한번 미리 보죠. 자, 첫 번째 삼각형 뭐야?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 이용해서 J3 어디야?
여기 말하는 요거 말이니. 그 청구 방법. 요거 말하는 거죠. 그쵸? 됐죠? 그쵸? 여기에다가 뭐 이메일, 우편물, 핸드폰만 넣게 해달라 요 소리죠. 자, 그리고 동일한 영역에다가 이렇게 설명 메시지하고 오류 메시지 넣어달라는 소리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한번 해줄게요. 해당 범위 제24부터 제22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이메일, 우편물, 핸드폰만 입력되도록 제한대상을 뭘로 주셔야 돼요? 목록으로 주고 여기다가 직접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메일, 우편물, 핸드폰 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값을 이거 제가 점을 찍었네. 찍었죠? 쉼표 이렇게 각각의 값을 이렇게 쉼표로 구분하는 거예요. 다만 조심하실게요. 여기다 입력하실 때 문자잖아요. 문자라고 이거를 이렇게 우편물에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우편물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됐죠? 이렇게 놓고 설명 페이지 줄게요. 설명 페이지 옆에도 주시고, 자, 위에다가 제목 뭐 주셔야 돼요? 청구 방법 종류, 청구 방법 종류, 설명 메시지에 그대로 줄게요. 이메일, 우편물, 핸드폰, 이메일, 우편물, 핸드폰. 자, 그리고 오류 메시지 뭐 주시면 됩니까? 자, 스타일은 X자, 빨간색자 중지 맞고, 제목은 입력 오류, 오류 메시지는 청구 방법 목록을 확인한 후 입력하세요. 자, 청구 방법 목록을 확인한 후 입력하세요.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 자, 이제 여기다가 다른 거 이렇게, 만약에 청구 방법을 청구서라고 할게요. 지로로 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얘를 다 지운 다음에 지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려고 하시면 이렇게 안 돼요. 당연히 이렇게 목록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되겠죠? 다만 요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주실 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렇게 목록을 주실 때 간혹 가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단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도 허용하세요.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있거든요. 다시 사용자가 직접 여기다가 방금 제가 지로 했더니 에러가 났잖아요. 없으니까, 목록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허용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거 뭐냐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서 오류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잘못 입력되면 오류 메시지 표현해달라고 됐잖아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입력하게 되면 오류 메시지 표시로든 이걸 체크 해제해버리면은 잘못된 데이터도 입력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가 지로라고 쓰고 목록이 없는 데이터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방법도 있으니까는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저는 다시 원래대로 체크해 줄게요. 이렇게 주셔야겠죠? 그 다음 자동 필터. 자, 데이터에 필터 주시면 되겠죠? 자, 사용 금액이 60만원 이상 이거 나예요? 오화 조건이에요. 자, 사용 금액 여기죠? 클릭하시고 숫자 필터에서, 자, 해당 범위 주시면은 처음에 이상이니까는 60만원 이렇게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60만원 됐죠? 그리고 이상 이건 아니까 요거 그리거나 또는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0만원 이하, 자, 번호 같다 10만원 됐죠? 그리고 확인 주시면 이렇게 필터링 잘 됩니다.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는 이제 계속 이어서 실전 모의고사 3회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몇 페이지요? 교재 1-89페이지 실전 모의고사 3회 분석 작업 진행할게요. 실전 3 분석 1시 이렇게 클릭하시고 진행을 하죠. 자, 시작 위치 어딥니까? 그림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안전벨트 유형 B4죠? 놓고 진행을 할게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가 아까랑 똑같죠? 자, 그대로 할게요. 데이터에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기타 한번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됐죠? 자, 그래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누르고 확인.
그럼 여기서 C 드라이브 OA에서 판매자 찾아보죠. 판매 요거죠. 확인. 그 다음에 유무차 테이블 전부 다 이용을 할게요. 다음 눌러서 마지막에 엑셀로 되돌리기. 뭘로 되돌릴 거?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로 시작지 비사 누르고 확인. 자, 똑같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 보고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림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죠. 이제 그림에 보시면 위쪽에 분류는 뭐예요? 필터죠. 그럼 그 아래 보시면은 안전벨트하고 브랜드 왼쪽에 있잖아요. 걔네들 뭐라고요? 행이에요. 자, 그거부터 볼게요. 분류 필터로 안전벨트가 브랜드, 안전벨트 유형과 브랜드를 행으로 됐죠? 그리고 나서 옆에 보시면은 판매량이라고 판매량 합계로만 냈지 그 위에 뭐가 없잖아요. 그거는 열은 없는 거고 간만 있는 거죠. 해볼게요. 판매량이죠. 먼저 나오는 게 판매량의 합계와 가격의 합계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되었죠? 자, 그 다음에 가격 비율인데 여기 아무리 찾아도 가격 비율은 저 여기서 보시면은 가격 비율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산 필드 가능성이 높죠. 자, 문제 보시면은 자, 세 번째 가격의 열합계 비율을 표시하는 계산 필드를 추가한 후 필드명을 그림과 같이 어떻게 됐어요? 가격 비율로 바꿔달라는 소리죠. 자, 한번 해볼게요. 특별히 뭐 수식을 주는 게 아니라 가격을 한 번 더 당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갖고 오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필드 설정에서 열합계 비율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값표시 형식에서 열합계 비율 이거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사용자 지정 이름 필드를 뭘로 바꿔주면 됩니까? 가격 비율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확인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바뀌겠죠. 되었나요?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보죠.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위해서 판매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유모차 탭을 이용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피벗 탭을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한 그림을 참조했고요. 그 아래 계속 읽어볼게요. 뭐라고 됐어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어떤 거예요? 디자인에 보시면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요거 말하는 거죠. 됐죠? 그런 다음에 가격 열합계 비율은 방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 필드는 표시 형식을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표시 형식 숫자 범죄 그림처럼 뭐예요? 천단위 구분교 찍어달라는 소리죠. 자, 가격을 필드 설정해서 표시 형식 숫자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 확인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벗 탭 스타일은 흰색 피벗 스타일을 밝게 내요. 자, 확인해 보죠. 클릭하시고 피벗 탭 스타일을 밝게 해서 22번이니까는 요거겠네요. 그쵸? 자, 흰색 피벗 탭 밝게 22호죠. 그쵸? 자, 그리고 옆에 뭐라고 됐냐면은 행머리끌, 열머리끌, 줄무늬열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이미 행머리끌, 열머리끌 냈고 줄무늬열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줄무늬열만 클릭을 해주시면은 주어진 그림과 동일하게 보이실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실전 모드 3회 분석 작업 이 시트에서 놓고 그 다음 페이지 있는 거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버튼 뭐라고 되었냐면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표일에 얘네들 말하는 거죠. 여기서 분류, 브랜드, 사용 체중, 제조 연도 이것만 이용해서 중복 데이터 제거 달라죠. 자, 해볼게요. 데이터에 어떻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중복되는 제거, 중복 항목 제거 전부 다 취소하시고 주어진 대로 그대로 분류, 브랜드, 사용 체중, 마지막에 제조 연도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죠? 확인 주시면 이렇게 중복 데이터 제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 D3부터 D22 이만큼이네요. 이만큼 이용해서 100만보다 큰 데이터에다가 뭐 노란색 척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조건부 서식 볼게요. 앞에 기본적으로 조건부 서식은 여기 조건부 서식에 조건부 서식에서 뭐 세규칙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 조건부 서식은 딱 특정 데이터를 강조만 주는 거기 때문에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셀 강조 규칙에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주어진 대로 범위를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에 자 보다 큰 거니까는 이거 말하는 거죠. 보다 큰 데이터. 그에다가
숫자 기준 숫자 몇이에요? 100만. 이걸 때 뭐 주신대요? 진한 노랑 텍스트는 노랑 채우기. 자, 눌러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진한 노랑 텍스트는 노랑 채우기. 됐죠? 확인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필터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필터 도구 있잖아요. 데이터의 필터 이거 말하는 거죠. 가격 필드에서 노란색 채우기 방금 줬던 조건 서식 기준으로 필터링 해달라는 소리죠. 눌러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색 기준 필터예요. 색 기준 필터. 그럼 이렇게 해당 데이터 노란색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잘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 4회 분석 작업 볼게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죠? 1-106페이지죠? 1-106페이지. 자, 한번 해보죠. 외부 데이터 기능 가져오기 유형에서 건강보조식품.http죠? 자, 한번 해보죠. 실전 모의고사 4회 클릭하시고 시작 위치는 똑같이 B4죠. 그리고 데이터에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한번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그 다음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확인 여기서 C 드라이브 OA에서 여기서 보시면 어떤 거예요? 건강보조식품은 요거죠. 확인 테이블은 주문 테이블 전부 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눌러서 엑셀로 되돌리는데 어떻게 되돌리셔야 돼요? 피벗 테이블로 확인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그림 보고 레이아웃 보고 잡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품명 위에 있는 게 필드죠. 그래서 필터 이렇게 주시면 돼요. 상품명 필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판매분기 보시면은 뭐 판매분기 2라고 되어 있는데 좀 뭔가 모양이 특이하죠. 네, 여러분 이거 둘 다 판매분기 2, 판매분기 둘 다 판매분기예요. 그러니까 판매분기 하나면 일단 행으로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행으로 갖고 오신 다음에 그리고 열은 없고 주문량의 합계, 판매량의 합계죠. 그쵸? 자, 주문량의 합계, 판매량의 합계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은 재고율은 여기 없잖아요. 그쵸? 재고율 합계인데 근데 없는데 문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주문량에서 빼기 판매량을 판매라고 나눈 재고율 계산 필드라고 되어 있죠. 자, 계산 필드 어떻게 주는 거예요? 보죠. 자, 봅시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필드 및 항목에서 계산 필드 이렇게 주면 되겠죠. 계산 필드. 그리고 이름이 뭐라고요? 재고율이고 수식 어떻게 된다고요? 자, 수식 그 문제 보고 그대로 해볼게요. 가로 여신 다음에 주문량에서 빼기 판매량 그리고 가로 닫고 나누기 뭘로 나눠주면 돼? 다시 판매량으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주시면 되세요. 자, 추가 됐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합계 재고율이라고 되어 있고 잘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위협도 읽어볼게요. 근데 이렇게 읽으려고 봤더니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자 보시면 현재 지금 위치가 B3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B4인데 B3을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만약에 피벗 테이블 위치가 잘못됐으면 이건 수정이 돼요. 제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피벗 테이블 분석에 오시면 여기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 이동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동해서 위치 어디로 잡으시면 돼요? B4로 이렇게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 여기가 피벗 테이블 이동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은 그림을 좀 설정을 했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자 클릭하시고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재고 필드 계산했는데 자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백분율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재고율의 값 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 이렇게 달라는 소리죠. 백분율 했고 소수점 자릿수 없죠. 그렇죠? 확인 주시면 됩니다. 확인 주시면 이렇게 백분율 잘 나오겠죠. 됐죠? 자, 그다음에 주문량 필드는 필드가 얘 말한 거지. 예, 여기서 여기 그 문제 보시면 949박스, 180박스를 숫자 뒤에 박스라는 데이터 붙어 있죠.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렇죠? 주문량에서 값 필드 설정해서 여기 표시 형식 이거겠죠. 여기서
숫자 뒤에 박스 붙이는 건 사용자 지정을 주셔야 되겠죠. 사용자 지정에다가 여기다가 숫자 특별히 천 단위 구분기는 없죠. 천 단위 구분기는 없으니까는 그냥 여기 뒤에다가 뒷표준 뒤에다가 그냥 박스로만 이렇게 붙여줍니다. 박스라고만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박스를 큰 따옴표로 줬죠. 그쵸? 이렇게 놓고 확인만 주시면 이렇게 박스라고 잘 붙습니다. 어렵지 않죠? 됐죠? 근데 이제 이 문제의 마지막은 그 하이라이트 마지막인데, 자 볼게요. 판매 분기를 그림같이 그룹을 설정하고 돼 있죠. 그쵸? 그게 뭐냐면, 자, 현재 주어진 교재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니까 어디냐면, 2021년도 또 2022년도 이만큼 말하는 거죠. 이만큼이 그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걸 수동으로 직접 그룹화해달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해당 데이터 범위 잡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룹 하나 주시면은, 이렇게 판매 2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그룹 1은 그냥 직접 써 주시는 거죠. 이렇게 지우시고, 2021에서 2022년이라고 직접 주시면 됩니다. 자, 좀 더 넓게 하겠네요. 나머지 2023에서 2025. 자, 범위 이렇게 다 잡으시고, 이렇게 범위 다 잡을게요. 그리고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그룹. 그럼 이렇게 그룹 잘 되겠죠. 그리고 역시 여기다가 지우고 2023에서 2025년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계속 옆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합이라고 됐죠. 자, 그 부분합 처음 나오죠. 자, 부분합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클릭하시고, 디자인해 보시면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눌러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부분 상단의 모든 부분합. 요거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이 잘 나오죠. 됐죠? 자, 그룹 상단의 부분합이라든지 특정 필드를 수동으로 그룹하는 거 나왔는데, 그런 것만 좀 더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분석 작업 리스트 해볼게요. 여기다 놓고 진행을 해보죠. 여기다 놓고 진행을 해보죠. 자,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일에서 진료일자, 조제일자만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 삭제, 중복됐다 제거해달라는 소리죠. 데이터에 어떻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중복된 항목 제거. 자, 모두 선택 취소하고 진료일자고 조제일자 요거 두 개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됐죠? 자, 그 다음에 K3에서 K15면은 여기잖아요. 여기서 조건부서에서 상하이 규칙이 어디냐면요, 홈에 조건부서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상하이 규칙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평균 미만. 여기 있죠. 평균 미만. 평균 미만에서 뭐 해달라고 돼서 연한 빨강 채우기. 자,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연한 빨강 채우기 있습니다. 됐죠? 확인.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옆에 필터도 보니까 데이터에 필터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약제비 총액에서 이 연한 빨강 채우기만 필터링 해달라고 되어 있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색 기준 필터 연한 빨강 채우기. 클릭. 됐죠. 자, 그럼 우리 실전 모의고사 5에 실전 모의고사 교재 1-1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실전 모의고사 5니까 실전 5 분석일 이렇게 놓고 진행하면 되겠죠. 자, 현재 위치 어디에요? B사자, B사 똑같이 클릭할게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오죠. 분석 보험 요청고 .csv 파일을 이용해 달라고요. 됐죠? 자, 이렇게 문제를 좀 잠깐 스샷을 해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이 문제는 갖고 오는 데이터 원본이 뭐예요? 보험 요청고의 CSV 파일. 이게 텍스트인데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당연히 얘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을 거고, 쉼표로 구분된 거를 CSV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 주의하실 게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라는 요거 하나 놨고요. 그리고 이 필드만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셔야 되겠죠. 그쵸? 요 두 개를 CSV 만들 땐 요 두 개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진행해보죠. CSV 어떻게 갖고 오시는 거냐면, 자, 여기다 B4에다 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액세스랑 갖고 오는 게 약간 틀리긴 합니다. 자, 어떻게 갖고 오시면 삽입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여기 요 위에 누르시면 안 돼요. 요 아래 누르시면은 이렇게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도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누르신 다음에 자, 위치 비사로 되어 있고 연결 선택 눌러주세요. 연결 선택.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말 여기 있죠. 여기 문제도 있었죠. 요거 체크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결 선택에서 자, 더 찾아보기에서 위치 어디에 있어요? C 드라이브에 OA였죠. OA 보시면 이렇게 보험료 청구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보험료 청구점 자, 확인 좀 해볼게요. 유형을 이렇게 돼 있죠.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 이게 CSV죠. 선택하시고 그냥 열기 누르시면 돼요. 열기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 자 여기 나오죠.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 됐죠. 그리고 얘는 구분교적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됐죠. 그리고 다음 누르면 그 구분교가 쉼표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구분돼요. 되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필드가 다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특정 필드만 갖고 오는 거죠. 특정 필드만.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병원비 계약일 병원 구분만이죠. 자 그럼 계약자는 열가져오지 않으면 주시면 되고 보험명도 보험명도니까 열가지 않으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열가지 않으면 자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계약일부터 병원비까지 요 3개만 갖고 와달라는 소리죠. 그럼 나머지 입원비 특약도 이렇게 열가지하자면 체크할게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자 봅시다. 계약자 열가지하자는 보험명 열가지하자는 계약일은 갖고 와야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열 건너뛰기. 자 위에 보시면 잠깐 위에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 가지 하면 되는 거 열 건너뛰기 이렇게 표현되고 갖고 올 건 일반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 보이죠? 이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침 누르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위치 잘 확인하시고 내 데이터 모델에 이렇게 데이터 추가 누르셔야 돼요. 확인 누르면 여기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똑같이 피벗 테이블이 나와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림 보고 행렬값 줄게요. 자 왼쪽에 계약이라고 돼 있죠. 그럼 계약일을 갖고 올게요. 계약일을 이렇게 행으로 갖고 오면 되겠죠. 됐죠? 그럼 계획을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위쪽에 병원 구분, 병원 의원, 종합병원 뭐죠? 그러니까 열에다가 이렇게 병원 구분 갖고 오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값에 뭐라고 됐어요? 병원비 학비인데 병원비 학비 이렇게 잘 갖고 오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근데 이렇게 날짜 데이터를 갖고 오시면 이런 식으로 자, 확인 좀 해볼게요. 이렇게 연도, 그 다음에 분기, 이렇게 월로 이렇게 그룹화가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엑셀이 알아서 보통 시계열 데이터를 갖고 올 경우 이렇게 알아서 그룹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얘를 전부 다 그룹 해제해주고 다시 그룹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그룹 해제만 주시면 일단 그룹은 전부 다 해제가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위에서 읽으면서 천천히 할게요. 자, 외부 데이터 원본에 보험료 청구점 CSV 이용했고요. 외부 데이터 원본은 쉼표로 구분되어 있고 내 데이터 머리글이랑 해당 필드 병원비, 계약일, 병원 구분 가져왔고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 레이어값 위치는 행열값 갖고 오는 건 제대로 갖고 왔죠.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어 뭐라고 됐어요? 개요 형식. 자, 클릭하시고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죠. 됐죠? 그 다음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을 했죠. 이게 뭐냐면 계약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시 재그룹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룹화 뭘로 돼 있어요 지금? 연도로 되는 거 보이죠? 연도 확인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병원비 필드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로 되어 있죠. 천단위 구분교 해볼게요. 병원비 클릭 값 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 범주의 천단위 구분교 이거 말하는 거죠. 확인 되셨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흰색 피벗 밝게니까 자 여기서 뭘로 주시면 돼? 밝게 여기서 23번째 이 정도 되려나? 자, 요거네요.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23.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벗 스타일 옵션은 행머리끌, 열머리끌 마지막에 줄무늬 행이죠. 요거 해달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어진 거랑 잘 나와 있죠. 똑같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하나 더. 빈 셀은 별표 표시. 여기 뭐냐면 이렇게 빈 셀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별표 표시되어 있죠.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 레이블리스는 병합하고 가운데 합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둘 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여기서 레이블 인셀 병합 및 빈셀 표시를 곱하기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확인 주시면 됩니다. 다시 레이블 인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셀 표시 곱하기 확인 주시면 이렇게 주어진 그림하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되셨나요? 다음에 분석도구 2에서 분석도구 2에서 첫 번째 중복 데이터 제거. 이건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고 데이터의 중복 제거 위치 어떤 거예요? 관계 병원 구분 두 개만이죠. 관계 병원 구분 확인 됐죠? 그 다음에 조건부서 셀 강조 규칙을 H3부터 어디냐면은 여기죠. 2번 1 H3부터 H16 여기에 대해서 중복값에 대해서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지역이에요. 자, 조건부색 찾아볼게요. 홈에서 조건부색에 보시면 이렇게 셀 강조 규칙에 보시면 이렇게 중복값이라고 있어요. 요거 주시는 거죠. 다시 셀 강조 규칙으로 중복값 요거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줄 건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진한 노란 텍스트가 있는 노랑 지역이 이거 두 번째 거 말하는 거죠. 확인 되셨나요? 그리고 필터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필터 도구 이용해서 저기 2번 B 필드에 대해서 노랑 텍스트 노랑 지역의 색기준 필터링. 자, 클릭하시고 색기준 필터에서 보시면 이거 주시면 되겠죠. 이거 동일한 거 이렇게 필터링까지 잘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분석 작업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분석 작업 문제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모든 점수 다 갖고 오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5회처럼 보험료 청구점 CSV는 갖고 오는 방법이 좀 특이하니까는 자, 요거는 좀 여러 번 연습하셔야 되겠죠.